다음 두 번째 시간, 물과 용액. 중요해요. 여기. 오늘 듣는 내용 중에 굉장히 중요한 단어, 지금 것들이 이제 보시면은, 자, 진용액, 교질용액, 현탁액, 유화액, 이 용어들이 있어요. 자, 잘 정리하세요. 그래서, 진용액은 말 그대로 트루 솔루션, 이렇게 해서 1나노메타 이하의 분자로 분자 운동을 한다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마이크로미터라는 것이 있고 나노메타라는 것이 있는데, 마이크로미터는 10의 마이너스 6승 미터를 얘기하는 거고요. 나노메타는 10의 마이너스 9승 미터를 얘기하는 거예요. 마이크로미터, 나노메타인데 이거를 기준으로 해서 10의 마이너스 9승 하고 10의 마이너스 7승. 그래서 얘를 1나노메타, 얘를 100나노메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입자의 크기가 이거보다 더 작은 사이즈 이면서, 굉장히 작은 사이즈이면서 진짜 운동을 하고 있다라고 해서 바로 이제 이러한 것들, 분자 운동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은,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이거 작년 기출에 해당이 됐던 건데, 똑같은 유리컵에다가 맹물을 이렇게 이제 100ml씩, 예를 들어서 200ml 컵에다가 100ml, 100ml, 100ml를 넣어 놓은 다음에 여기에다가 자, ABC 세 가지 물이 있는데 여기에 맹물도 있고 소금물도 있고 설탕물도 있어요 라고 했었을 때 눈으로 구별해 보세요. 구별 가능해요? 가능 안 하잖아요. 먹어보기 전까지는. 그래서 완벽하게 녹아있기 때문에 이걸 눈으로 육안으로 구별할 수가 없어요.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이제 진짜로 완벽하게 녹아있다라는 것을 진용액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유라든지 두유 같은 경우에는 뿌옇게 보인단 말이에요. 뿌옇게 보이는 건데, 얘네들은 이렇게 있었을 때 그 물 속에, 그러니까 우유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참고 생각해 보시면은 우유의 경우에 87%가 수분이에요. 우유에서는 87%가 수분에 해당이 되는 거고, 그 중에 3% 정도에 해당이 되는 것이 단백질에 해당이 되는 건데, 물속에 단백질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물속에 단백질이 들어있는데 입자가 굉장히 커서 이렇게 둥둥둥둥둥둥둥둥둥둥둥둥 떠 있어요. 가라앉아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둥둥둥 있는데 입자가 크지만은 서로 밀어내는 힘이 있어요. 이 서로 밀어내는 힘을 우리가 브라운 운동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서로 밀어내는 힘을 브라운 운동이다라고 해서, 얘네들은 수용액 속에 떠 있지만은 완벽하게 녹아 있진 않아요. 떠 있는 거예요. 골고루 떠 있는 거예요. 이 떠 있는 형태의 용액을 우리가 교질 용액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떠 있는 형태의 용액을. 그 다음에 10의 마이너스 7승 혹은 100나노메타 이상으로 해서 입자가 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은, 미숫가루를 내가 물을 넣고 나서 미숫가루 물을 타먹으려고 섞었어. 근데 전화가 왔어. 그래서 10분 뒤에 가서 봤더니 먹으려고 봤는데 미숫가루 해당이 되는 물전분도 마찬가지야. 미숫가루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래로 가라앉아 버리고 위에 맑은 물하고 분리돼 버린 경우 있잖아요. 중력 때문에 무거운 것은 아래로 가라앉고 물만 위로 분리가 돼 버리는 것들, 뿌옇게 되어 있다가 결국 가라앉아 버리는 것들. 된장국도 생각해 보세요. 된장국도 막 우리가 섞어서 떴었을 때는 뿌옇게 있는데 시간이 좀 지나면은 아래쪽으로 가라앉아 버리고 위에 맑은 물만 뜨잖아요. 이렇게 분리가 돼 버리는 것들을 부유액, 현탁액이라고 하는 거예요. 입자 크기 아시겠죠? 차이점. 자, 진용액부터 다시 갈게요. 1나노메타 이하로 분자 운동이다. 소금, 설탕, 수용성 비타민, 무기질처럼 분자량이 비교적 적은 것들이 완벽하게 녹아있는 것을 진용액. 그래서 얘가 소금물, 설탕물이다 라고 해놨어요, 제가. 교질용액은 콜로이드 용액이라는 단어를 써요. 교질용액. 영어로는 콜로이드. 1에서 100나노메타 사이고 서로 밀어내는 운동을 하고 있어서 브라운 운동이라고 해요. 제가 그때 그 소설책이 4, 5년 전에 이상문학상 대상 받았던 소설책이었었는데, 소설이야, 소설. 소설 속에 이제 그 장면을 모사한 건데, 테이블에 앉아 있었던 그 청년의, 그 남자의 눈동자가 브라운 운동을 하고 있었다. 이렇게 써져 있는 거예요. 작가가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눈동자가 브라운 운동을 하고 있었다. 자, 그래서 제가 이걸 보다가, 와,
어떻게 이런 표현을 썼지? 작가가? 이러고 나서 이 문장에 해당이 되는 것을 이제 우리 가족들한테 보여준 거예요. 이걸 어떻게 생각해? 라고 물어봤어요. 근데 저희 이제 남편 같은 경우에는 문과거든요. 근데 이런 용어를 모르잖아. 그래서 눈동자가 갈색인가? 이러는 거예요. 브라운 운동을 했다라고 하니까. 근데 이게 뭔 뜻일 것 같아? 눈동자가 정신없이 흔들리고 있었다는 뜻이야. 막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그러니까 막 눈동자가 막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러니까 불안해 보였다. 불안초조하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문장에서. 그래서